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EXT.js와 리액트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개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에서 이제 EXT.js와 리액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 뒤에,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발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EXT.js는 이제 생각보다 매우 단순해요. 일단 센처 CMD라는 게 있는데 센처 CMD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일단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일단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일단 바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에 비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npm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드.js죠. 노드.js 설치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그 스텝도 똑같이 리액트도 독립적으로 리액트 독립적으로 하나만 해서 뭔가 개발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트스텝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리드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npm 인스톨을 통해서 필요한 그 플러그인들을 별도로 따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EXT.js 같은 경우는 키친싱크에 이제 다양한 예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액트는 EXT.js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예제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EXTJS 키친싱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보이시는 화면이 EXTJS 키친싱크인데 일단 이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다 존재하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대표적으로 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립된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 폼 안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의 조합된 형태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풋하고 체크가 있죠. 예, 그리고 버튼도 있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나와 있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예제 코드들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JSON 해서 여기 있는 속성값만 추가되는 구성이라서 일단 개발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할 때 타 언어에 비해서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봤을 때도 이거를 바로 실무에서 썼을 때 바로 유화감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디자인만 가지고도 이제 개발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딱히 봤을 때 디자인 같은 게 딱히 뭐 유화감이 있거나 그런 디자인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할 때 이걸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일단 기본 테마 같은 건 또 변경이 가능한데, 보면은 이제 넵튠 테마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 UI가 나와 있고, 일단 이거를 통해서 일단 적합한 UI를 일단 선택을 해서 이제 개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트리톤을 이제 쓰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트리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일단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리액트 같은 경우 예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컴포넌트를 넣으면은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EXT.js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실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UI는 UI 자체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지만은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시다시피 아코디언이라는 게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div, 그러니까 HTML 코드처럼 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면 UI가 복잡해진다거나 아니면 화면 필드 개수가 많아지면은 일단 이 코드가 많이 복잡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폼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폼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폼즈가 있네요. 폼을 눌러서 네, 폼 컨트롤 누르면은 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단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폼 라벨도 따로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네, 단순하게 지금 보이시면은 이 줄이 이 해당되는 이 네 개가 일단 EXJS는 어떻게 되느냐? 네, 단순하게 딱 한 줄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줄이 이 줄하고 똑같아요, 내용이요. 네, 근데 코드 구조가 보면은 한, 훨씬 더 단순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HTML 코드도 안 들어가 있고 CSS도 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 그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래스 네임이라고 따로 별도로 이제 CSS를 따로 별도로 또 지정을 해야 돼요. 이 MVSD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부트스트랩도 관련된 그 CSS 클래스이더라고요. 네, 이처럼 그 리액트는 리액트만 가지고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과 관련된 부트스텝도 따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부트스텝에서 리액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에 대한 학습도 또 별도로 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EXJS는 하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문법만 그대로 가지고 해서 개발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복합적인 그 UI가 안 나와 있죠. EXJS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그 컴포넌트들끼리 막 조합해서 나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단일 컴포넌트 내로 일단 UI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EXJS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키친싱크처럼 예제 코드만 나와 있는 그 예제 코드만 나와 있는 것도 존재하지만은 그 해당 컴포넌트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는 API가 따로 별도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API 들어가면은 이 컴포넌트만 별도로 실행시킬 수 있는 피들이라는 게 딱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컴포넌트만 별도로 일단 실행을 해서 구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메서드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를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일단 속성값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일단 별도 이벤트는 못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EXJS 쪽 API를 잠깐 살펴볼 텐데, 네, 흔히들 저희가 콤보박스라고 그러죠. 네, 그 EXJS 콤보박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API를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JS API 맨 처음에 가면은 이 서머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일단 그 내용, 이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어떠한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대로 피들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바로 런을 해서 실행시켜 보면은 실제 동작되는 이제 코드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API 문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컴포넌트를 쓸 때 이거에 대해서 또 독립적인 그 기능들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이 설정 값을 바꿨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거를 한눈에 이제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가 46개나 있네요. 네, 이게 체인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익스팬드, 그러니까 콤보박스 그거 펼쳐지는 거 있죠? 그 펼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콤보박스가 하이드 됐을 때, 그리고 콤보박스가 키 다운이나 키를 계속 누르고 있거나 키 업이나, 여튼 이렇게 다양한 그 이벤트가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다가 이 별도의 이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HTML 코드 그쪽 코어 쪽을 건드려서 이벤트를 별도로 추가시켜야 되나 안 되나,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개발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뷰 쪽 A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쪽 가면은 저희가 아까 뷰가 아니라 리액트 쪽 API를 보기도 하겠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EXJS에서 봤던 그
콤보박스 있죠? 그게 폼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예제가 나오는데 뭐 다양한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API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API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선 체인지 이벤트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그 폼 셀렉트에서 이제 펑션이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별도로 이벤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언체인지라는 게 있고, 근데 이벤트 그 API 쪽 보시면은 EXT.js보다 매우 부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B2C 환경에서는 일단 저희가 구현을 할 때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상관없는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B2B 환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화면에 입력 필드 수도 워낙 많고 거기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뭐 필드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필드가 안 보여졌을 때 이제 그 뒤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 단순화돼 있어서 물론 동작하는 데 있어서 경량화돼 있으니까 이제 동작하는 데 빠르지만은 아무래도 B2B 쪽에서 했을 때는 이 컴포넌트를만 가지고 쓰기에는 별도로 문제가 있고 이거를 또 개조해서 막 이것저것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한번 코드 작성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제하면은 일단 EXT.j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센차 스텐실에 나오는 리소스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화면 UI입니다. 기본적으로 센차 스텐실에서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이제 발사믹 파일을 지원하고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 UI와 동일한 어도비 XD 파일을 별도로 또 리소스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면 UI 디자인이나 아니면 와이어프레임 작성할 때 좀 더 쉽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화면은 그대로 한번 EXT.js 코드와 이제 리액트 코드를 작성했는데, 먼저 이걸 했을 때 느낀 점을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XT.js가 되죠. EXT.js 같은 경우는 일단 HTML과 CSS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더라도 일단 화면이 개발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화면에 관련된 그 속성값 같은 경우에는 JSON에 일단 컴피그 값을 추가시키는 방식이라서 별도로 저희가 뭐 딱히 뭐 HTML하고 CSS를 뭐 조합을 해서 뭔가 만드는 그 작업을 안 하셔도 화면에 뿌려지는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일단 HTML과 CSS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를 뭐 구현을 할 때 HTML 태그 형태로 전부 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면 UI가 조금 변경되거나 아니면 좀 추가 요청 사항이 나와서 살짝 바꿀 때 오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div도 너무 도배돼 있다 보니 태그로 너무 돼 있다 보니까 화면에 대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일단 코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EXTJS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EXTJS 코드가 화면에 나오는 그 코드가 전체예요. 매우 단순하죠. 딱히 뭐 HTML이나 CSS 형태가 없고 그냥 뭐 JSON 형태로 이거는 클래스 형태가 되어 있고, 얘는 어떤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레이아웃은 V박스니까 버티컬이가 되겠죠. 수직 정렬이 되고 이게 수직으로 해서 그리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폼이 있네요. 폼이 있고, 예. 대충 이런 구성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동작되는 코드하고 이거를 딱 1대1 매핑해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게 뭐가 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코드도 매우 단순하고 가독성도 좋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기 그 동작되는 그 코드를 한번 써보러 봐야겠죠?
예, 동작 테스트 어떻게 나오느냐? 네, 바로 이게 방금 아까 그 작성한 코드로 나온 코드인데요. 예, 사용자 리스트가 있고 신규하고 삭제 버튼이 있죠. 이거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히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테마 있죠. 예, 그 기본적으로 제공한 CSS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딱 구성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그대로 썼어요. 그렇지만은 딱히 디자인에 뭐 유화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하거나 그런 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EXT.js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쓸 때 디자인하고 CSS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킵하고 개발하셔도 일단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리액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잠깐 소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찬가지로 리액트도 여기 에이지 그리드가 써져 있죠. 네, 리액트 하나만 가지고 개발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의 플러그인 에이지 그리드라는 걸 별도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도 다시 익힌 다음에 이 그리드를 넣었습니다. 이 그리드를 넣을 때는 여기 에이지 그리드라고 했죠. 막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 스타일도 이제 이게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좀 개발하기 좀 까다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CSS 파일을 별도로 빼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를 보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하죠. 예. 지금 이렇게 막 로우 로우 태그 있고 폼 태그 있고 로우 태그 있고 컬럼 태그 있고 컬럼 태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UI 디자인을 바꿨어요. 그럴 경우에는 EXJS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줄로만 변경만 하더라도 UI 디자인이 다 바뀌는 구조인데 이 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심할 경우에는 일단 거의 소스를 다 갈아엎고 재개발해야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제 B2B 환경에서 개발할 때 변동성이 많은 그 화면을 개발할 때는 이제 EXJS가 개발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서 화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액트로 만든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근데 봤는데 약간 좀 디자인 쪽에서 많이 유화감이 느끼죠? 왜냐하면 EXJS는 여기에 패널이라는 게 있어서 썼는데 뷰가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다 컴포넌트를 다 일일이 다 만드는 구조로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신규나 삭제 버튼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좀 많이 좀 그 EXJS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좋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이 컴포넌트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일일이 다 디자인 다 별도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쓰는 법 방법까지 전부 다 밑에 개발자들한테 전부 다 알려줘서 그거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그 HTML, CSS 쪽이 매우 실력이 높아서 잘 작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그 잘 몰라서 이제 화면 UI가 이제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단 잘 짰는지 안 짰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잘 구성하시는 분이 있겠죠. 네, 이처럼 이제 코드 퀄리티도 이제 HTML 실력과 비례해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이게 많은 사람이 이제 동시에 작업을 했을 때 이제 HTML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관적이지 않게 나와서 화면 유지 보수를 할 때 매우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 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래앱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일단
그 기술 지원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supportcentre.com을 통해서 일단 기술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네, 비용 같은 경우는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1295,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1895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적인 기술 지원 노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링이나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기술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리액트는 무료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 저희가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되는 그 플러그인 비용이 있죠. 네. 흔히들 아까 저희가 에이지 그리드라는 거 썼는데, 이게 틀이라든지 아니면 그리드 안에 이제 그 차트를 넣는다는 건지, 예, 그 같은 경우는 상용 그 버전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격이 1,500달러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뭐 기타 막 여러 가지 것도 막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플러그인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플러그인을 이제 대해서 학습하는 비용도 있죠. 그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플러그인에 대해서 디자인도 변경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산성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그거를 익히는 데서 시간적인 그거까지 따져봤을 때 EXJS 라이센스가 이제 비싸다고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 않은 가격이고, 충분하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EXJS 써도 되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EXJS를 잘 모르는 이유가, 왜냐면은 B2B 쪽에 워낙 최적화가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 기업 점산망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는 EXJS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이제 화면 고객하고 바로 다이렉트 닿는 부분, 그러니까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일단 그게 EXJS를 잘 안 쓰죠. 제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B2C 환경에서는 EXJS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B2B 환경에서는 이제 EXJS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화면이 저희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어떤 기업들이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이 다 쓰고 있죠. 예, 애플도 보이고, 그리고 AT&T, 그리고 뭐 벨, 그리고 뭐 보쉬, 캐논, 시스코, 시티은행.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봅니다. 예, ESPN도 있고요. 그리고 네, 후지츠, 뭐 GM이라든지 히타치라든지 혼다라든지 휴대패커드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저 KPMG,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그 회계 법인이죠. 예, 글로벌 회계 법인 KPMG도 쓰고 있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쓰고 있네요. 네, 이만큼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검증됐기 때문에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좀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이제 안,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B2C 영역에서는 EXGS를 쓴다 그러면은 저는 굳이 써도 되나 그 생각이 들지만은, 예, 적어도 B2B에서만큼은 EXTJS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EXTJS 같은 경우는 하이 호환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4점대 이상이면은 대부분 다 호환이 되고요. 예, 그에 비해 일단 리액트나 뷰 같은 경우에는 막 기타 여러 앵글러가 됐든 기타 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문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부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일단 버전업 같은 거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EXTJS 같은 경우에는 4점대 코드를 7점대로 코드로 그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동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EXJS가 상용이라고 해서
이제 상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플러그인들 가격과 일단 그리고 그 플러그인들을 구매를 하고 그거 학습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다 다듬고 그런 것들을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 그리고 개발 공수를 따져봤을 때 EXJS가 이제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